저희 조코피TV는 인터넷 가전 렌탈 변경 시 현금으로 110만원 당일 지급, 인터넷 끝판왕, 썬팅 필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선사하는 T9 필름 신차 검수부터 장기 렌트 리스까지 모빌리티 서비스의 정수 카스페이스와 함께합니다. 아직도 모르세요? 현금 지원금 110만원을 인터넷 끝판왕에서 지원해드립니다. 내가 내는 월 요금에 포함되어 있어서 안 받으면 나만 손해! 합리적인 요금 설계로 현금 지원금에 72만원 결합 할인까지 놓치지 마세요. 약정이 남아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저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인터넷 끝판왕과 상담만 해도 스타벅스 커피 쿠폰을 쏩니다. 혹시나 현금 사은품을 더 주는 곳이 있다면 차액 150%까지 보상한다고 하니까 이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다른 곳 알아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1555-3312 365일 상시 상담 가능하니 빨리 전화하세요. 1555-3312 더보기 고정 댓글 링크도 꼭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조코피TV의 조현일입니다. 자, 오늘은 역대급으로 요상하게 진행되고 있는 2025-26 시즌 MVP 레이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MVP는 과거에 빌 월튼처럼 50경기를 뛰지 않고 뽑힌 경우도 있었고 65경기를 넘기지 못해도 MVP에 선정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자, 하지만 이제는 65경기 룰이 생겼죠. 65경기 이상을 소화해야 MVP나 혹은 올 NBA처럼 개인 수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얻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올 시즌의 MVP 레이스가 굉장히 긴박하고 급박하고 다소간 요상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우선은 강력한 MVP 후보인 셰이 길저스 알렉산더의 결장 공백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자, 지난 2월 3일 올랜도 매직전에서 복부 염좌 부상을 입었고 이후 현재까지 20일 넘게 결정하고 있습니다. 일주일 후에 재검진 예정이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3게임은 최소 더 빠지게 됐어요. 자, 추가 진단 및 결장 예상 기간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공개되지 않았고요. 경미하다면 약 1에서 3주, 그리고 중증의 경우 6주 소요가 되니까 지금 이제 약 3주 정도 지났었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이게 중증이라면 3주를 더 쉬어야 되기 때문에 MVP 레이스에서 탈락할 여지도 있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셰이 길저스 알렉산더는 부상 전까지 유력한 MVP 1순위 후보였어요. 하지만 회복 및 복귀에 더 오랜 시간이 걸릴 경우에 65경기를 채우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리고 현 시점까지 SGA는 9경기 내리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경기를 추가로 빠질 경우에 65경기 기준에 미달되죠. 향후 3경기 결정 확정이니까 정리하자면 셰이 길저스 알렉산더에게 남아있는 경기 수는 6게임이 전부라는 겁니다.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번 시즌에 스탯을 살펴보면 복부 염좌로 쓰러지기 전까지였기 때문에 굉장히 훌륭했습니다. 49경기 31.8득점, 6.4리바운드, 스톡스 2.1에다가 필드골이 무려 55%, 3점이 39%, 자유투가 89.2%니까 평균 30득점 이상 하면서 180클럽에 가입하는 엄청난 위협을 쌓을 수도 있어요. 자, 득점은 전체 2위고요. 어시스트는 15위. 네, 굉장히 훌륭한 플레이메이킹과 득점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소속팀인 OKC는 시즌 이후에 줄곧 서부 컨퍼런스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MVP에게 팀 성적은 굉장히 중요하죠. 가산점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자, 다만 썬더는 SGA를 비롯해서 AJ 미첼과 제이 덥까지 현재 부상으로 이탈해 있습니다. 백코트 자원이 지금 많이 아파요. 자, 미첼은 1주, 제이 덥은 2주 후에 재검진 예정인데, 일단은 셰이 길저스 알렉산더가 일주일 후 재검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영원한 MVP 후보, 그리고 조커 니콜라 요키치 빼놓을 수가 없는데, 자, 니콜라 요키치는 변함없이 시즌 트리플 더블 기록 중입니다. 자, 그리고 셰이 길저스 알렉산더가 만약에 기준 미달로 탈락했을 때 가장 강력한 MVP 후보기도 하죠. 자, 하지만 요키치 역시 여유가 없습니다. 12월 왼쪽 무릎 과신전으로 장기간 결장했었고요. 이때 16게임을 빠졌어요.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한 경기를 추가 결장한다면 65게임 기준에 미달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길저스 알렉산더는 6게임이 남아있지만 부상 중이고, 요키치는 한 게임만 남아있는데 다행히 건강한 상태. 누가 지금 유불리를 따지기에는 굉장히 애매하죠. 자, 이번 시즌 요키치의 스탯은 여전히 경이롭습니다.
28.8득점, 12.5 리바운드, 10.5 어시스트, 1.4 스틸을 기록하고 있고요. 자, 필드골은 경이롭게도 58.4%, 3점은 더 경이롭습니다. 이 덩치 크고 정말 할 일이 많은 선수가 3점을 평균 2개씩 42.1%로 집어넣고 있고요. 자유투가 83.6%니까 진짜 뭐 비디오 게임에나 나올 법한 그런 퍼포먼스죠. 득점 6위, 놀랍게도 빅맨인데 리바운드 1위는 그렇다 치더라도 어시스트까지 1위입니다. 득점, 리바, 어시 전부 다 탑6 안에 드는 거죠. 자, 그리고 소속팀인 덴버 너게츠는 3번 시드 놓고 치열한 순위 싸움 중입니다. 자, 서부 3위만 돼도 MVP를 받는 데 있어서 서부 3위라는 팀 성적은 무조건 가산점이 되죠. 자, 현재 4위 휴스턴과는 승차가 반 게임, 5위 레이커스와는 한 게임 차이인데 지금 또 휴스턴, 유타와 게임을 하고 있긴 합니다만 요키치에게 덴버가 쉽게 휴식을 줄 수 없는 상황이에요. 매 경기가 중요할 수밖에 없고 요키치도 개인 기록 뭐 수상에 관심 없어 보일 수는 있지만 또 팀 입장에서는 그래 한 게임 남았는데 굳이 이걸 우리가 르브론이나 커리에게처럼 휴식을 주거나 아니면 이 베테랑들에게 대하는 것처럼 팀이 지나치게 쿨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저런 이유로 요키치가 이 한 경기만 더 빠지면 MVP 수상 자격이 사라지는 이 상황이 제법 길게 이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선수는 바로 웬반야마죠. 웬반야마 과연 디포이와 MVP 공동 수상할 수 있을까요? 가능성이 없지는 않습니다. 자, 시즌 초반에 종아리 부상 때문에 12경기 결장했습니다. 그리고 1월 초에 무릎 부상까지 겹치면서 과신전 살짝 왔었죠. 빅터 웬반야마의 이 수상 자격이 날아가는 거 아니냐 이런 전망이 있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후에 미치 존슨 감독이 다행히 미치지 않았고 꾸준한 출전 시간 관리로 추가 부상을 방지했습니다. 자, 그리고 2월 24일, 2월 말 현재까지 개인 수상 경쟁 자격을 이어나가고 있어요. 생각보다 지금 지속되고 있는 셈이죠. 자, 그러면서 디포이 올해 수비수 배당률에서 챔프 홈그랜에게 살짝 밀려나기도 했었는데 복귀 이후에 현 시점까지 1위에 재등극했고 1위를 유지하고 있고요. 디포이 및 MVP 수상 확률도 동반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웬반야마는 현재까지 14경기 결장을 했고 4경기에 결장을 한다면 개인 수상 자격 박탈이에요. 그러니까 요키치는 한 게임 남았잖아요. 훨씬 더 여유가 있어 보이죠, 상대적으로. 4경기를 결장하면 개인 수상 자격은 박탈됩니다. 자, 이번 시즌 웬비의 스탯은 42경기 29분 뛰면서 24.3득점, 11.2 리바운드, 2.9 어시스트, 스톡스가 3.7인데 블락은 2.7개. 1년차, 2년차 때 블락 4개씩 찍다가 줄어든 이유는 웬비가 수비를 등한시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다른 NBA 선수들이 웬비 앞에서 슛을 안 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블락 개수 자체는 줄었지만 위력은 여전하고요. 필드골 51.1%, 3점 35.7%, 자유투 80.9%. 요키치보단 떨어지지만 대신 요키치가 가지지 못하고 있는 수비력이 있습니다. 자, 득점 18위, 리바운드 5위, 블락샷은 여전히 1위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선수가 바로 루카 돈치치죠. 자, 루카 돈치치 뛰어난 개인 활약으로 MVP 레이스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득점을 비롯한 여러 지표에서 상위권 독식하고 있고요. 다만 다른 후보에 비례해서 팀 성적은 떨어집니다. 뭐 당장 샌안토니오 스퍼스, 덴버 너게츠, OKC보다 낮으니까요. 자, 그리고 너무너무 떨어지는 개인 수비력도 변수죠. 그러니까 물론 요키치도 수비력은 떨어지지만 그걸 엎을 만한 그런 공격력과 또 팀 성적이 있는데 돈치치는 수비력이 약해서 너무너무 약하다는 거죠. 이게 부정적인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루카 돈치치 역시도 여유가 그렇게 많진 않아요. 12경기를 결장했습니다. 역시나 최소 경기 기준에 근접한 상태고요. 딱 여유는 5게임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돈치치도 쉽게 쉴 수는 없는 상황이죠. 자, 이번 시즌 돈치치 32.8득점, 7.7 리바운드, 8.5 어시스트, 그리고 평균 1.5개 스틸 기록하고 있고요. 필드골, 3점, 자유투 모두 다 동 포지션에서 특출하진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떨어지지도 않습니다. 득점은 1위, 어시스트 3위에 올라 있으니까요. 이 돈치치는 건강을 유지하면서 지금처럼 득점 1위라는, 그러니까 이 스코어링 타이틀 홀더라는 분명한 장점은 가지고 가야겠죠. 그리고 레이커스의 순위가 뭐 3, 4위까지 오를 수 있다면 금상첨화입니다. 자, 그리고 동부 컨퍼런스에 뭐 케이드 커닝햄, 제일런 브라운 이 두 명이 꼽히고 있는데 일단 커닝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불과 디트로이트는 2년 전에 1할 승률로 리그 최약체에 머물렀죠. 자, 하지만 딱 2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디트로이트는 동부 컨퍼런스 1위를 질주 중입니다.
그 중심에는 당연히 케이드 커닝햄이 있죠. 슈퍼 1옵션이자 올스타입니다. 자연스럽게 강력한 MVP 후보로 등극했고요. 다재다능한 능력과 더불어서 개인 기록도 화려합니다. 여기에 다른 후보군들에 비해서 결장률도 낮은 편이에요. 그리고 돈치치 같은 선수들에 비해서는 수비도 잘하죠. 자, 25, 26 시즌 커닝햄의 스탯을 살펴보면 49경기 35분 뛰면서 25.5득점, 9.8어시스트, 1.4 스틸, 리바운드 5.8개입니다. 필드골 46.3%, 3점이 좀 아쉽긴 하죠. 하지만 평균 2개씩 넣을 수 있고 자유투도 7개씩 얻어내서 80% 이상을 꽂고 있습니다. 득점 12위, 어시스트 2위. 자, 커닝햄이 MVP를 노릴 수 있는 방법은 어부지리라는 단어를 쓸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다른 선수들이 전부 다 65경기를 채우지 못해서 커닝햄 혹은 심지어 보스턴의 제일런 브라운 같은 선수들이 받을 수도 있다는 게 지금 ESPN 같은 매체들의 생각이긴 해요. 왜냐하면 현재까지 커닝햄은 65경기 출전까지 11게임이나 여유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출석률 제일 높고 그리고 기본적인 개인 수상 자격까지 가장 큰 여유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커닝햄의 MVP 등극을 또 희망하거나 바라보는 분들도 계십니다. 자, 이제 주요 MVP 후보들에게 남은 여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케이드 커닝햄 말씀드렸듯이 11경기, 그리고 가능성은 희박하나 앤서니 에드워즈 7경기, 그리고 셰이 길저스 알렉산더는 현 시점 9경기지만 최소 3게임을 더 빠지게 됐어요. 그래서 6경기까지 현재 여유가 줄었고요. 루카 돈치치 5게임, 빅터 웬반야마와 카와이 레너드 각각 4경기씩, 그리고 니콜라 요키치 1경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미 주요 개인 수상 자격을 박탈당한 선수들이 있습니다. 베테랑 2명인데요. 바로 스테픈 커리와 르브론 제임스가 주인공이죠. 자, 두 선수는 잦은 부상 결장으로 65경기를 이미 채우지 못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서 커리는 본인이 24살이었던 2012-13 시즌 이후에 부상으로 딱 5게임만 뛰었던 2019-20 시즌 제외 처음으로 올 NBA에 탈락하게 됐습니다. 자, 르브론 역시 정말 전인 미답의 고지죠. 21시즌 연속 올 NBA 선정 기록도 중단됐습니다. 르브론 제임스는 시즌 초반을 부상 때문에 날렸고, 커리는 시즌 도중에 입은 부상, 그리고 지금의 무릎 부상이 겹치면서 결국에 커리와 르브론은 이번 시즌 올 NBA 명단에서 또 MVP 후보 명단에서 더 이상 둘의 이름을 찾아볼 수 없게 됐습니다. 65경기의 기준은 저도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결국에는 이 커트라인이 생기면서 전혀 예상치 못했던 MVP 후보들이 스물스물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의외의 변수이기도 하고 또 뭐 혹자들에게는 살짝 좀 이상한 변수가 될 수도 있겠지만 또 이런 최소한의 기준이 있어야 또 MVP를 받을 수 있는 새로운 얼굴들이 나올 수 있다는 생각에 저는 65경기 기준은 잘 만든 아주 신설된 규정 가운데 그래도 가장 영리한 판단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상 MVP 후보들 한번 살펴봤고요. 여러분께서 생각하시는 조코피TV 구독자분들께서 생각하시는 이번 시즌 강력한 MVP 후보는 누구인지 또 댓글로 남겨주시면 재밌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조코피TV의 조현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